오송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만 174억 원에 이르는데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첫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충북에서 매년 땅꺼짐 사고가 20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발생한 사고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 이후 충북 지역 전세 시장도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월세를 구하거나 아예 집을 사려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유족들이 국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참사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라는 요구인데요. 중대 시민재해 관련 첫 사례로 청구 금액이 무려 174억 원입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29명은 지난 24일 손해배상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소송 상대는 국가와 충청북도, 청주시, 건설, 감리, 토목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입니다. 미호강 제방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사전에 여러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책임을 민사재판으로도 묻겠다는 겁니다. 참사로 목숨을 잃은 가족이 노동 가능 연한까지 벌 수 있었던 수익의 상실, 정신적 손해 등을 보상하라는 것으로 청구 금액은 모두 174억 원입니다. 중대 시민재해에 관한 첫 손해배상 청구로 통상보다 증액이 가능한 규정에 따라 2.5배의 배상금을 적용했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경영 책임자들의 책임이 과연 어느 범위까지 규정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선례를 남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소송입니다. 또 형사재판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터라 민사소송으로도 명확히 규명해보자는 뜻이 담겼습니다. 계속해서 좀 답보 상태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나마도 민사소송 결과가 좀 형사소송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경찰 등 모두 45명. 하지만 국회는 최근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당초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재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한편 오송 참사 생존자들도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지켜본 뒤 손해배상 소송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청북도가 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 예산을 다시 세우고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제3회 추경 예산안에 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비 5천만 원을 올려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했던 도의회가 다음 달 정례회에서 이를 다시 심의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내에서는 보완 없이 승인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과 갈등이 지속돼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신평창, 신원주,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이 미뤄졌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강원도 횡성에서 열기로 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연기하고 노선 발표도 보류했습니다. 한전은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기 공급을 위해 평창에서 원주까지 78km 구간에 345kV급 송전선로를 구축할 계획인데 제천 지역 16개 마을이 이 구간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충주의 한 택지개발지구에서 땅꺼짐 사고가 지난 2년 동안 7번이나 발생했다는 뉴스가 근래 있었는데요. 충북 11개 시군의 땅꺼짐 사고를 전수조사해 봤더니 1년에 20번꼴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사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단벽이 늘어선 도로 밑에서 새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8월 가로 세로 1.5m, 깊이 1.8m 땅꺼짐이 발생해 20대 행인이 다친 구간입니다. 반경 50m 이내에서만 2년 사이 7번이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는데 충주시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거 전체적으로 좀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어필은 했었죠. 근데 아무래도 뭐 예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예견된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인근에서 땅 꺼짐 사고가 반복된 건 30년이 넘은 노후하수관의 부식이 원인이었는데요. 지금은 같은 노후하수관이 매설된 전체 1.1km 구간에 새로운 하수관을 신설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얼마나 많은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할까? 11개 시군의 지난 8년간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보니 모두 159건, 1년에 20건꼴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땅 꺼짐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이 지하 안전정보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26%인 42건은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괴산군은 모두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고 진천군은 80%, 충주시는 68%를 누락했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등록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안전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고 원인 분석과 복구 작업 같은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너무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확인을 해보니까 소급해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예전 자료 활용해서 작성을 좀 해보도록. 땅 꺼짐 발생 건수는 청주시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16건, 제천시 15건으로 뒤를 이어 인구가 많은 시 지역 도심에 집중됐습니다. 이 중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깊이 2m 이상의 땅 꺼짐은 43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땅 꺼짐 발생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이 73%로 가장 많았는데 언제 어디에 하수관을 묻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30년 전 것들은 데이터가 없어요. 옛날에 공사할 때는 다 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90년도까지만 있긴 있던데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깔았던 거 그런 거 데이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는 최근 땅 꺼짐을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했습니다. 피해 보상 근거를 만들고 관리 주체와 체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피해를 막으려면 지자체가 위험 지역을 탐지해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후속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속에 충북의 전세 시장도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줄어서 나와 있는 전셋집 자체를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월세로 돌리거나 아예 집을 사려는 세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98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6건의 전세 계약이 이뤄졌지만 지난 18일 이후로 매물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역시 전세 매물은 단 2건. 전셋집이 귀해지면서 월세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도 늘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는 많이 있는데 지금 전세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월세로 돌리는 사람도 있고. 정부의 갭투자 규제와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과 맞물려 전세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아파트 쪽에 전세 물건을 구하지를 않고 개업공인들도 사고가 나면은 형사처벌 내지는 조사를 받고 그래야 되니까 전세 물건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줄어들고 있는. 현재 충북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은 1,532건. 6개월 전과 비교해 6.1%가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흥덕구가 60%로 가장 많이 줄었고 충주와 음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월세 매물은 2,292건으로 21.3%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주의 경우 전세와 월세 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꾸준히 오르면서 아예 집을 사려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 전세 거래량도 줄었고요. 매매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매매나 매수 쪽에 관심을 보이고. 이런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매물 풍기와 전월세 상승 분위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정부 주도의 소비 진작 캠페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맞춰 충북 각 시군이 지역 화폐 할인율을 대폭 올리고 있습니다.
진천에 이어 단양군도 10% 구매 할인과 결제 후 5% 페이백 등 현행 15% 혜택에 추가 5% 캐시백을 더해 모두 20%까지 할인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도 축제 기간 기본 할인율 13%에 추가 인센티브 5%를 더해 최대 18%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충북의 소비자 심리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13.7로 전달보다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 지수보다 4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5월까지 두 자릿수에 그쳤던 충북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 6월 세 자릿수로 올라선 뒤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가 19년 만에 진출한 한국 시리즈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7전 4선승제 시리즈에서 적진 잠실에서 먼저 2연패를 당하며 우승으로 가는 길이 좀 험난해졌는데요. 오늘부터 열리는 홈 경기가 분수령이 되는 상황, 하나는 폰세와 와이스 원투펀치를 내세워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과 2차전에서 한화의 선발 투수로 나선 문동주와 류현진은 5이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화의 최대 강점인 선발 투수들이 가을 들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전에서는 1회부터 타선이 넉 점을 냈는데도 한화의 마운드가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모두 지고도 역전 우승한 팀은 단 2차례뿐, 3차전까지 내리진 팀이 우승한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어 한화는 사실상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홈으로 돌아와 펼쳐지는 3차전 결과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화는 정규 시즌에서 홈 경기 승률이 6할 2푼으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 두 외국인 투수가 나설 3차전과 4차전을 모두 잡아야 우승의 희망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타자들이 조금만 더 초반에 힘을 내준다라고 하면 코디 폰세가 그 힘을 받고 한 5이닝 이상 6이닝까지는 좀 버텨주는 그런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대전 도심 곳곳과 경기장 주변에는 우승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야구장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팬들이 그린 벽화가 선수단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안방에서 3연전을 치르는 만큼 분위기를 받고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2차전 잘 못해서 아쉬웠지만 또 이번에 홈에서 잘해서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G는 3차전에서 외국인 투수 요니 치리노스의 부상으로 왼손 투수 손주영이 선발 투수로 등판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오늘 이곳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열릴 LG와의 3차전에 총력을 기울여 반전을 노립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최근 충남에서는 지역의 현안 사업을 둘러싸고 광역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사이에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가 기초단체장의 성과를 가로채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여에 들어서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충남분원 기공식. 친환경 바이오 신소재 산업의 중심이 될 실증 지원 거점이 첫 발을 내디뎠다며 충남도도 부여군도 홍보 자료를 냈습니다. 문제는 행사 직후 불거졌습니다. 박정현 부여군수가 SNS에 해당 사업은 부여군이 연구원과 MOU를 맺고 추진한 것인데 마치 충남도가 사업을 유치한 것처럼 둔갑시켰다며 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박 군수의 문제 제기를 지켜본 도내 일부 시군들은 도의 이른바 성과 가로채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하지만 각종 현안 사업에 도의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이다 보니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상황입니다. 대전에서도 6년째 지지부진한 원도심 주차장 조성을 놓고 시와 중구가 내탁 공방을 벌이며 반박의 재반박으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재선 중구청장이 이장우 시장의 연내 착공 약속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확한 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이 시장을 직격한 겁니다. 성과 가로채기와 정반대로
지지부진한 사업의 책임을 시에 물은 건데 시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확보돼야 공사를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셨다고 하면 정말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은 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 간 이 땅 갈등의 원인을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찾습니다. 주민들의 정책 완성이 아니라 이 본인들의 이 성과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시도와 기초단체가 함께 추진하고 함께 평가받는 이 공동 성과제 제도를 좀 도입해서 이 협력의 유인을 좀 높이는 게 좀. 선거철 표를 겨냥한 갈등과 소모적 정쟁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최근 막을 내린 충북교육박람회가 일회용 컵과 도시락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주최 측인 충북교육청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행사장에서 분리배출이 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일회용품이 함께 버려졌다며 충북교육청이 일회용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없고 행사 규모와 참여 인원에만 집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사전에 학생들에게 다회용기와 개인 물병을 지참하도록 안내했다며 플라스틱 생수병은 기업이 지원한 물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학교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고등학생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청주지법에서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7살 고등학생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학생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전환돼 심적 고통이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보다는 치료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4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행인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제 총기를 제작한 대학원생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외국에서 신고 없이 들여온 부품으로 소총과 권총 형태의 사제 총기를 제작한 한 공과대학 대학원생을 수사 중입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관세청이 통관 절차에서 총기 부품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총기들을 모조품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원에 성능 확인을 의뢰했으며 외국에 체류 중인 대학원생이 입국하는 대로 제작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 의뢰를 받아 강도짓을 한 20대 3명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청운경찰서는 지난 7월 청주시 내덕동에서 20대를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협박하는 등 모두 5명에게서 2,800여만 원을 빼앗은 20대 3명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 한 건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 파면된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직 경찰관은 지난 7월 충북의 한 모텔에서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동 원류봉에 출렁다리가 설치됩니다. 영동구는 내년 말까지 황간면 원류봉 일대에 60억여 원을 들여 초강천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 2개를 놓기로 했습니다. 기존 징검다리는 집중호우 시 물에 잠기거나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영동구는 원류봉 출렁다리로 새로운 탐방길이 열려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청주 장성지군의 초등학교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충북교육청이 제출한 가칭 장성초등학교 신설안에 대해 개교 전 학생 임시 배치 계획과 통학 안전대책 마련 등을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가칭 장성초등학교는 54개 학급에 학생 1,162명 규모로 지어지며 사업비 6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성지구 아파트 입주는 오는 2028년 4월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충북교육청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수험생 필수 확인 사항과 답안지 기입 유의사항, 또 부정행위 해당 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수험생들이 명확하게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모든 전자기기로 시험 중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한편 다음 달 13일 시행되는 올해 수능 시험에는 충북에서 13,000여 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남자 배구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제천산업고 방강호가 전체 1순위로 한국전력에 지명됐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